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이 대남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남북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첫 소식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회의를 갖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최근 단단히 꼬인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이틀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선 청와대가 어제 새벽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어제 회의에선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함에 따라 국방부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북한의 대남 압박에도 대응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보복 조치를 행동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에 이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지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2018년 9월 개소했는데 2년도 안 돼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가 멀지 않아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를 두고 간판과 집기류를 철거할 거란 예측부터 아예 건물 자체 폭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못지않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신중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실질적인 철거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담화에서 다음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기려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엔 북한 군 당국 차원에서 담화나 성명 형태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 우려도 큽니다. 먼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개성공단 철거까지 언급했던 만큼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뒤로 물러났던 북한군이 개성공단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개사단 일개 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던 데를 공단으로 만들었어요. 그 개성공단 내에 지금 군 부대가 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군인들이 있던 데니까. 이어 9.19 군사합의로 정한 완충지대, 특히 해상에서 북한군이 무력 시위를 하거나 화력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탈북단체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북한군이 전단이 실린 풍선을 향해 직접 총격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아직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중앙지법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등기소는 오늘 하루 방역을 위해 폐쇄되고 중부등기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됩니다. 특히 확진자가 그제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 종합청사 예식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시간대 예식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방문 판매 업체 관련 감염이 점점 확산되면서 어학원과 실내 체육관에서도 20대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감염 확산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최근 입원 치료받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 늘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발생 확진자 31명 중 29명이 수도권이었습니다. 대거 확진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발 감염은 강남구의 주택 시공업체를 거쳐 어학원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 9일 20대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학원과 관련해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20대 확진자 2명은 어학원 수강생 확진자 중 1명이 다닌 중랑구 체육시설에서 확진됐습니다. 인천에선 서구 모 개척교회 목사의 가족 등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천 효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등교가 중단됐고 26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집단 감염의 확산으로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지역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수도권 환자 급증에 대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 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늦어도 2주 안에 인력사무소나 건설 현장 식당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 위험도를 재평가해 고위험 시설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이전 2주에 비해 크게 늘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중도 1.8%포인트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2차례 연기한 마지막 시한인데요. 아직까지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위한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섭니다. 주말 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채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 심사 등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만큼 오늘 원구성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절박한 국민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민주당이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입니다. 특히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려 하면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법사위를 저렇게 계속 강조하는지 아마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의구석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초선 의원들도 법여권과 야권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초선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 오랜 관행을 버리려 한다며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양당 모두 협상의 여지는 열어둔 만큼 오늘 본회의 직전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의붓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로 연행돼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35살 의붓 아버지. 조사 뒤 유치장으로 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인정하십니까?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의붓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주요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심하게 학대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에 대해 어제 상습아동학대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가 5개월여 동안 초등학생 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쇠사슬과 프라이팬 등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한편 함께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뒤 행정입원 중에 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2주 정도의 행정입원을 거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붓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자 진정세를 보이던 거리 시위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근처엔 다시 주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애틀랜타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시위대가 진입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차량들과 시위대가 뒤엉킨 도로에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외침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7살 청년 브룩스가 경찰 총에 맞아 숨진 뒤 벌어진 시위는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경찰에게 빼앗은 전기총을 겨눴다고 해도 달아나는 사람에게 총까지 쏴서 사살한 건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장까지 나서서 경찰을 강력히 비난한 상황. I do not believe that this was a justified use of deadly force and have called for the immediate termination of the officer. 그러나 날이 밝았는데도 애틀랜타는 물론 주요 도심 곳곳에서 여전히 흑인은 죽어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룩스가 전기총을 겨눈 순간 총을 쐈다는 입장이지만 브룩스 측 변호인은 전기총인 테이저건은 치명적인 무기가 아니며 굳이 총까지 맞을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에도 철수했던 주방위군까지 다시 배치돼 도심 곳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잠잠에 진화했던 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이른바 군함도로 불렸던 하시마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강제노동 동원 사실을 인정했던 일본이 이 섬에 전시관을 세우면서는 또다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이 석탄 채굴장에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고 차별 대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항 붉은 해상의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섬. 일본 정부는 이미 1940년대 이 섬에서 석탄을 캐면서 조선인 수백 명을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년 전 일본이 이 섬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였습니다.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어두운 면이 감춰지지 않도록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시관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전시관은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뷰 형식의 동영상 전시물을 통해 조선인 강제 동원은 물론 학대도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だから今考えると強制連行っていうのにどうしてあんなものを持ってきたんだろう。端ではもうひどめに会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 타이완인들에게 지급한 월급 봉투를 전시하고는 급여도 상당히 높았고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강변합니다. 약속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 언론에는 전시관 내부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왜곡된 주장을 담은 군함도 전시관은 오늘부터 문을 열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시중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던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등이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들은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외장하드 2개를 압수해 해킹 등을 통해 유출한 다량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데이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 전시 상태를 선포한 가운데 코스피가 소폭 약세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사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85포인트 하락한 2114.45에 코스닥은 10.17포인트 내린 735.8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전거래일의 폭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주요 지수 소폭 반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 넘게 하락 중이고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나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반면 SK는 자회사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에 장중 52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가까이 강세를 보이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열사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인데도 우산을 쓰는 어린이들. 아이치현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우산을 씁니다.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는 우산을 써서 타인과의 거리를 확보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지도합니다. 長い間家にいましたし体力も落ちているので熱中症対策としても傘差しは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す。 또 다른 학교인데요. 수업 시간에 에어컨 온도를 낮게 설정한 뒤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도 어린이들이 시원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어린이들도 마스크를 쓴 상태로 쾌적하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열사병 의혹으로 병원에 후송된 사람이 1000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입 주변 온도가 3, 4도나 더 높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후생 노동성 등은 열사병 방지를 위해 실외에서는 타인과의 거리가 2m 이상이면 마스크를 벗으라고 조언합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문화재 관람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칭화대 건축학과 전문가팀은 중국의 유명 건축가였던 량스청 부부의 발자취를 따라 산시성의 주요 건축물을 둘러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 방문지로 산시성 고건축물의 진수로 알려진 진나라 사당 진츠를 찾았는데요. 진츠에 얽힌 옛 이야기와 건축물의 가치를 소개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170만 명이 접속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借助现代网络云科技是吧？借助这个现在的这个媒体，但我觉得这是一个非常好的一个体验的方式。 칭화대 전문가팀은 중국 3대 석굴로 알려진 윈강석굴과 석가모니 치아가 발견된 잉슈엔 목탑 등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인데요. 옛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문화재의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산시성 문물국 측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람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이에 독일 캠핑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가의 한 캠핑장. 원래 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입장 허용 인원을 6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차량 수는 줄었지만 대신 이미 일찌감치 예약이 꽉 찼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소식에도 여름 휴가는 꼭 가야만 하는 독일인들은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해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느라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자연 속 탁 트인 곳에서 즐기는 맛을 알게 되면서 독일에서는 말 그대로 캠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의 신규 허용 대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Wir bleiben hier, also komplett. Wir haben ja den Dauerstellplatz hier auch und wir bleiben bis Oktober auf jeden Fall hier. 최근에는 캠핑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예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더라도 캠핑 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 근교에 위치한 대규모 수공예 단지입니다. 전통 기술을 익힌 숙련된 장인들이 도자기, 가구, 카펫 등 각종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곳인데요. هي دازت أزمة وبقى غتكون مضوبلة على جوج. بقى دابا باش نتسوقوا ما كاينش شكون غيتسوق منا المنتوج. ما كاينش شاري. 이곳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공예품들은 주로 프랑스 등 유럽 바이어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국경이 폐쇄돼 언제 다시 바이어들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대대로 기술을 전수해 운영하는 가게들이 상당수였으나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어 가업을 이으려는 젊은이들도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بعد كورونا يعني اش غادي نقول لك بان تنظر غادي تندثر هذه المهنه تنظن صافي يعني بحال على واش كنتيها. 공예 산업은 모로코 국내 총생산의 약 7%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인들을 위한 이렇다 할 당국의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50명이 숨졌고 지난 9일에도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보르노주입니다. 지난 13일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이곳에 있는 군사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정부군 9명과 기동대원 3명이 숨졌고 마을에서는 주민 38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보코하람은 또 경찰서를 습격해 유치장에 있던 용의자 10여 명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보코하람은 과거 서양식 제도와 교육에 반대하며 학교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만행 등을 저질러 왔는데 최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충성을 맹세한 뒤 기독교 마을 등에 대한 공격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보코하람은 탱크까지 몰고 보르노주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민 81명이 숨졌고 마을 대표와 여성, 어린이 등 7명이 납치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육군은 이 사건 이후 보르노주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주말 또다시 일어난 학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 결성된 보코하람은 지금까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민 수만 명을 학살하고 수백만 명의 피라민을 만들어 최악의 테러 단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1급 야생식물인 풍란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70% 정도 생존하는 등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복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쪽빛바다와 섬이 겹겹이 어우러진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작은 무인도에 발을 내디디고 아슬아슬 깎아질 듯한 절벽을 타고 오르기를 20여 분. 번호표를 단 식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뾰족하고 단단한 잎사귀에 바위 표면을 굳게 붙들고 있는 모습. 멸종위기 1급 야생식물인 풍란입니다. 예, 야생 풍란은 그 서식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그 발을 굉장히 길게까지 뻗치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 한 20cm 가까이 발을 뻗쳐서 그 잘 활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모진 바람을 이겨낸 야생 풍란은 뛰어난 자태와 향기로 과거 채집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80년대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던 풍란은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8년 전 거제의 한 작은 섬 자생지에서 시작된 야생 풍란 복원 사업. 복원센터에서 증식한 어린 풍란을 수십 미터 가파른 절벽 위에 옮겨 심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 옮겨 심은 풍란은 1,500개 채. 이 가운데 70%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복원한 풍란이 잘 활착이 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보존 정도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조만간 야생풍란 복원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자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쪽이 더 덥겠습니다. 강릉과 양양, 경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강릉이 34도, 경북 경산이 32도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도 높아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6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입니다.
오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나쁨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차단제와 양산, 모자 등으로 막을 수 있지만 오존은 대기 중의 기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는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중심에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다소 세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29도로 예상되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지속겠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